리더님 직장생활 그만둔 이유가 뭐였나요? 이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직장을 다닐 때 제 월급이 그 당시에 마지막 직장에서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이제 매출을 올리는 만큼 약간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제 받았었거든요. 이제 저는 마케팅 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어 가지고 기본급이 그 당시에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기본급이 220이었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10년도 더 전이니까 이제 저는 고졸에다가 학벌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정도도 그 당시에는 많이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이제 인센티브 80이 더해져서 이제 300 정도를 받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쇼핑몰에 그 나이가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본부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사장님 바로 밑이었어. 그러니까 2인자인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사에서 맡는 일 같은 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토요일도 거의 매일 출근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도 퇴근을 막 10시, 11시에 했었어. 근데 저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퇴근을 맨날 막 11시 막 이때쯤에 하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근데 뭐든지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10시, 11시에 퇴근을 해도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 나도 좀 편해지겠지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 아니면 나이 먹어서 돈이라도 더 많이 받든지. 근데 일단 이 40대 중반 되신 본부장님은 나보다 일을 더 하고 있어. 지금 이분이 뭐 자식도 있고 처자식도 다 있는 입장에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셔. 근데 제가 어쩌다가 그때 그 당시 회사 경리한테 이 40대 중반 먹은 본부장님 월급을 듣게 됐어요. 근데 본부장님 월급이 그 당시에 300만 원이었더라고요. 5만 잡일이랑 진짜 무슨 막 월화수목금토를 맨날 출근하고 퇴근은 맨날 막 11시 12시 일했는데 월 300을 받는다는 거 보니까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은 내 40대 중반 미래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무슨 뭐 진짜 학벌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대기업 같은 데에 들어가가지고 대기업 가면은 이제 나중에 막 부장 달고 막 이러면은 막 1,000만 원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학벌도 안 되고 뭐 백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진짜 직장 생활로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더라고요. 내 40대 50대가 가까워졌을 때 내 모습이 딱 저 모습이겠구나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그냥 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성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들이 말하는 배려심 깊다는 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의자 빼주기, 물 따라주기 같은 눈에 보이는 매너가 아니라 불편한 질문 안 하고 피곤해 보이면 굳이 붙잡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배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성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 말하는 그 의자 빼주기나 물 따라주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여자 입장에서 멋있어 보이려면요. 저런 거를 안 해도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남자가 해줬을 때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지랄을 해야만 여자를 꾸역꾸역 만날 수 있는 신들이 저지를 하면은 오히려 여자 입장에서 그냥 신처럼 보이기밖에 안 하고요. 나는 이 남자가 나한테 의자를 안 빼줘도 나는 이 남자를 만날 거고 물을 안 따라줘도 이 남자를 만날 거야.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뭐 차 문도 열어주고 의자도 빼주고 물까지 따라줘. 이러면은 이제 여자들이 거기서 뻑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그 지랄로 안 하면은 도저히 못 만날 것 같은 찐따가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나한테 그렇게 막 의자 빼주고 별 쇼를 다 하면 더 짜치는 거야.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매너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생존 기제에 거의 가까운 남자의 처절함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리서님 강의에서 최대한 다양한 여자를 만나보라 하셨는데 3년 연애하셨다고 해서 의외라 놀랐어요. 3년 연애할 때는 이제 제 사업 초창기 때 그렇게 만났었죠. 그냥 20대 이제 초중반 때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다가 이제 제가 일 그만두기 바로 직전에 만난 여자랑 만나는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여자애한테 이제 그 피팅 모델을 시켰었거든요. 제가 여자 청바지를 팔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막 발레도 하고 막 이랬었던 애여가지고 그 청바지 핏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사업할 때는 이제 다른 여자 만날 이제 시간이 없었죠. 여유도 없었고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부랴부랴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자는 결혼했나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 헤어진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3년 연애하고 헤어졌을 때가 29? 28이었나 29이었나? 그냥 횟수로 3년을 만난 거예요. 3년을 꽉 채운 게 아니라 거의 2년 좀 넘게 만났는데 약간 그 연도에 걸쳐지게 만나가지고 횟수로 3년 만났던 거죠. 피팅 모델 시키려고 만난 거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씨. 내가 뭐 소시오패스야.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날 어떤 뭐 금전적인 뭐 여력도 안 됐었고 시간적인 여력도 안 됐었고 뭐 그랬던 거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과거에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쪼들려가면서 사업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예전에 제가 그 오픈마켓에서 여자 청바지 판매를 주로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그 G마켓 이런 데서 청바지를 팔았다 보니까 G마켓도 그 광고비 같은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사업자들이. 근데 제가 그 한 얼마 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과거에 썼던 그 G마켓 그 판매자 센터 계정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비밀번호도 생각 안 나가지고 비밀번호 찾기를 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해봤는데, 제가 과거에 거기 Q&A에다가 글을 쓴 게 나오더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여도. 어제 3월 4일 리포트를 보니 제가 광고비로 쓴 총 비용이 65,615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룹 2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자 개별 키워드 정보를 보니 백이 그룹에서는 8,283원, 스키니 그룹에서는 2,959원 밖에 나가질 않았더군요. 적은 돈도 아니고 54,373원의 오차는 어디서 난 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일매일 그 광고비를 쓰고 매일매일 그 리포트를 본 거야.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확인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어제 광고비로 얼마가 나갔고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체크를 매일매일 했었는데, 이때 기억나. 이 글을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너무 빡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광고비를 썼어. 광고비를 썼는데 내 그 충전해 놓은 잔액에서는 돈이 막 6만 얼마가 나갔는데, 어제 실제로 노출이 된 그 광고는 총 합쳐가지고 이제 10,000원 좀 넘게 노출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기 한 말이 너무 귀여운 거야. 적은 돈도 아니고 53,000원의 오차는 어디서 난 거지? 야, 그래서 다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나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에도 이제 광고를 돌리긴 하는데 하루에 5만 원이 나가는데 5만 원이 나갔는지 50만 원이 나갔는지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이제 뭐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겠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사업을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오히려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따져가면서 54,000원 같은 큰 돈이 잘못 나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화나가지고 문의글도 남기고 이런 거를 보니까 야,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가, 나도 가끔 15년 전 계좌 잔액 보는데 참 그때 열심히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아유, 저런 생각이 드셨으면 정말 인생 열심히 잘 사신 겁니다.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요. 그때 좀 열심히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사업 초기부터 만난 거면 거의 0부터 만나셨던 거일 텐데 성장한 후에 헤어지는 게 마음에 안 좋지는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없을 때 초반을 지켜준 여자 같은 느낌. 제 과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쇼핑몰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쫄딱 망했을 때 헤어진 겁니다. 잘 돼서 헤어지지는 않았죠. 잘 돼서 헤어진 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돈을 좀 먹고 살 만큼 벌었던 거는 그 이후에 쇼핑몰 접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케팅 회사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돈이 좀 벌렸던 거고, 걔랑 만날 때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지였어요. 걔랑 만날 때는 부유했던 적이 없어. 리선님, 늦게라도 대학을 안 가신 이유가 있는지요? 대학도 여유가 돼야 가는 거라니까요. 시간 여유도 없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누가 먹여 살려요, 그러면은? 제가 대학을 가면은. 그러니까 대학을 내가 가야겠다 말아야겠다 이 선택지가 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민하지 마시고, 그 사회 초년생분들이라든지 고등학생분들은 대학교 갈 수 있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가세요. 이선님, 진짜 5년 더 되게 쭉 봐왔는데 인생 다이나믹해서 여자 만날 때 차나 둘이 있을 때 썰 풀 거 많아서 여자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런 거 좋아하죠, 여자애들이. 저희 와이프도 저 옛날에 막 알바 같은 거 했을 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이 바보 같은 게 어릴 적에 막 무슨 막 고민형 탈 알바 같은 거 하면 되게 쪽팔려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거 한 거를 여자애들한테 말해주면 여자애들이 되게 신기하면서 되게 재밌어해요. 고민형 탈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고민형 탈 알바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는 그 안에 선풍기가 있었어. 되게 그래도 그때 여름이었는데 더워 뒤지겠는데 그 안에 조그만한 선풍기가 고민형 탈 그 뱃속에 안에 붙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더운 바람이 나오긴 하거든요. 존나 더운 바람이 나와. 근데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 해주면 여자애들이 되게 재밌어하지. 2주 전에 애 낳았어요. 너무 예쁘고 그냥 미쳤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다들 리섭님 연애 강의 듣고 결혼해서 애 낳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애 강의 듣고 결혼하셨나봐요.
저도 대학생인데 지금 놀이공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아, 저런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저런 것들이 이제 사회성 키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진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서빙 알바를 했다 그랬잖아요. 고깃집에서 서빙하고 막 이것저것. 그것 때문에 제가 그나마 사회성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서비스직을 어릴 때부터 했어가지고. 리선님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튜버 필수라고 보시나요? 본인이 진짜 무슨 뭐 배달의 민족 창업자 이런 급의 개천재가 아니라면은 저는 필수라고 보기는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뭔가 특별하다는 얘기를 안 들어봤다라고 한다면은 유튜브를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뭐 블로그를 하든 뭐 틱톡을 하든, 왜냐면 이게 거의 치트키인 수준의 공짜 광고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필드가, 저희 집 근처에도 스타필드가 하나가 있는데 스타필드가 진짜 막 성공한 그 사례로 되게 많이 꼽히잖아요. 근데 스타필드에 하루 동안 방문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지금 저희 스타필드 하남 기준으로 보면은 하루에 34,000명이 방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대박이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유튜버들은 어때요? 조회수 34,000 나오면은 조롱이 달립니다. 이 병신 망했네 크크 막 이러면서, 이 병신 유튜버 막 하면서 조회수 34,000 나오면 망했다고 막 비웃어. 근데 스타필드 하남에 하루에 가는 사람들이 34,000명이에요.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무료로 영상 하나만 찍으면은 스타필드에서 쓰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광고비를 그냥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 하나 조회수가 34,000이면요, 이제 다른 영상들 것까지 다 하면은 하루에 내 채널에 오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타필드에 하루에 방문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보다 내 채널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업자들이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돼. 응? 미섭님, 유튜브 첫 영상 올리실 때 심정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궁금하네요. 유튜브 첫 영상 올렸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내 지인들은 안 봤으면 좋겠는 느낌. 그게 존나 크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구독자 1만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카톡으로 제 영상 링크를 보내주는데 가슴이 철렁했어. 구독자 1만 되니까 저희 아버지 알고리즘에 제가 떴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친구분이 보내주셨나 지인분이 보내주셨나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 영상 링크를 아무 말 없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 이성이, 남자들은 초면에 선을 안 넘는데 여자들은 선 넘고 사적인 질문하고 장난치는 게 족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만만하게 생겨서 그럴까요? 인상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186에 82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자들이 좀 그러는 거는, 이제 남자들은 무례한 경우에, 예를 들어 186에 82라고 그러셨잖아요. 186 남자한테 무례하게 굴면은 바로 스스로 처맞아본 경험이든지 아니면 처맞는 걸 본 경험이든지 학창시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186 남자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남자들보다 더 무리할 수밖에 없죠. 전 남친한테 받은 명품들 다 어떻게 할까요? 명품 신발, 명품 옷, 명품 가방. 현 남친 만날 때 들고 가거나 신기 좀 그런데 다 팔아버려야 하나요? 뭐 사실 현 남친 만날 때 들고 다녀도 되기는 돼요. 상관없어. 근데 저기 본인이 찝찝하다면은 그냥 당근에 올려가지고 판매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본인 벌이 수준이 명품을 들고 다닐 수준이 아닌데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거는 남자들한테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전 남친이랑 사귈 때는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됐는데 전 남친이 사준 거는 사준 본인이 알잖아. 그러면 들고 다녀도 되는데 새로 만난 남자를 만날 때는 이제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흑수저로 백화점 매니저지만 둘째 직원이 금수저가 들어왔어요. 매번 대화도 안 되지만 자꾸 열등감이 생기네요. 참고로 2달 됐는데 그 월급은 한 푼도 안 썼단 말에 졌어요. 나는 부모 형제 챙기느라 모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억울한 건 아니지만 잘 살아왔는데 현타가 오는데 비방이 있을까요? 아, 근데 저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이거는 뻔한 얘기긴 한데 위를 보면 끝도 없고, 왜냐면 저도 저런 현타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저도 유튜버고 하니까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는 많이 벌잖아요.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저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는. 그리고 금수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도 현타가 진짜 많이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맨날 그 온갖 사람들한테 오만 욕 같은 거 다 먹어가면서 막 어그로 끌고 똥꼬쇼하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는데도 아직 뭐 집도 못 사고 뭐 그냥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있는데, 내 금수저 친구는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동안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뭐 유학 갔다 오고 일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거의 막 한량처럼 살았는데 부모님이 용산에다가 아파트를 사줬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씨. 그런 거 보면 현타가 진짜 존나 오죠.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가진 것에 이제 감사하는 마인드를 계속 그 억지로라도 계속 갖는 수밖에 없어요. 위를 보면 정말 끝이 없어, 끝이. 형님, 제가 정말 찐친이랑 동업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 말고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손해보는 걸 잘 못 참는 성격인데 이 친구는 몇 안 되는 제가 손해봐도 괜찮은 친구입니다. 그냥 하실 거라면은 둘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나눠야 돼요. 계약서로. 동업이 깨지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잘 될 때는 둘 다 좋아. 잘 될 때는 돈이 잘 벌리고 막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좋아. 그때는 야, 나는 이거면 돼, 네가 좀 더 가져가,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넌 좀 쉬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사업이 항상 우상향하기는 힘들어. 그래가지고 오락가락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업이 안 될 때가 문제야. 이럴 때는 아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나는 존나 빡세 죽겠는데 저 새끼는 왜 이 시간에 놀고 있지? 이 시간에 씨발 여자 만날 땐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막 이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계약서로 어떤 업무는 누가 하고 어떤 업무는 누가 하고 이거를 딱딱딱딱 정해놨다. 그러면은 서로 내가 할 업무만 정확하게 해놨다고 하면 이제 빈정상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서로의 업무 분담을 제대로 짜가지고 그 계약서를 써놓는 게 좋습니다. 강의 듣고 키높이 수제화 사려는데 5에서 7만원 버스 쇼핑몰의 수제화 제품과 18에서 25만원 이상 직접 발길이 볼 등 측정 후에 보내주는 수제화 전문점 제품이 있던데 강의 때 말씀하신 예쁜 수제화 퀄리티는 어떤 걸 구매해야 후자인가요? 그리고 꼭 있어야 하는 신발 종류 좀 알려주세요. 꼭 있어야 하는 신발 종류는 그냥 기본적인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 올백 하나 사시고요. 그리고 슬랙스 같은데 신을 거는 뭐 더비 슈즈 하나, 그리고 첼시 부츠 하나, 이 정도 있으면 됩니다. 기본으로 갖고 있을 거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수제화랑 보세 사이트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신어봤거든요. 근데 수제화가 발이 더 불편한 경우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딱 봤을 때 퀄리티는 그 수제화가 확실히 확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키높이를 신을 때는 발이 얼마나 편한지도 되게 중요해요. 발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근데 수제화는 확실히 퀄은 좋아 보이는데 발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래 신을 거는 못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뚜벅이신 분들은,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수제화는 별로 비추천합니다. 예전에 요즘 친구들도 그걸 신나 모르겠네. 예전에 제 시대 때 유행했던 것들 중에 닥터마틴이라고 있었어요. 제 시대 때 불렸던 게 예쁜 쓰레기였거든요. 닥터마틴을 신으면은 뒤꿈치가 박살이 나요. 그냥 뒤꿈치 살인마야 그 새끼는. 그 신발은. 근데 그 시절의 페피들은 그거를 이제 뒤꿈치를 아작내가면서도 꾸역꾸역 신었거든요. 신고 나면 뒤꿈치가 완전히 피 범벅이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수제화라고 해가지고 사면은 너무 불편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제화면 우리가 발이 딱 맞췄으니까 편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럼 보세 샵에서 사도 무난하게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이선님, 커버 로션이나 톤업 선크림 파데보다 비비크림을 가장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파데 같은 것들이 없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파데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는 원래 비비크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비크림이 익숙해가지고 저는 비비크림을 쓰는 거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막 파데도 많이 쓰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리섬님 젊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 빡세게 하고 분내 나고 문신 있고 화려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런 여자들 꼬실 때 주의할 점이나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저런 여자들은 보통 다른 건 다 참아도, 저런 여자들은 이제 남자가 좀 무식한 건 참아도 찌질한 거는 절대 못 참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센 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약간 짜치는, 여자들마다 좀 짜치어하는 부분이 다르기는 한데 그런 여자들은 확실히 좀 남자답지 못한 거에 조금 짜치어하는 게 다른 여자들보다 크기는 커요. 제가 새님 스타일인데 저런 여자들한테 남자다운 척이라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무슨 막 센 척하고 무슨 막 동작 막 크게 하고 막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슨 막 그 문신녀들한테. 그게 아니라 약간 촉새처럼 굴지 말라는 거죠. 존나 찌질하게 막 여자한테 막 무슨 막 비위 맞춰가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행동도 느릿느릿하게 하면서 그러라는 거죠.
형 여자친구와의 생일 선물 차이가 너무 큽니다만 이걸 감사하다고만 말하자고 하니 뭔가 찝찝하고 혹시 이게 저 혼자 자격지심 느끼는 걸까요?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전 목걸이, 여친은 게이밍 노트북 준다고 하더라고요. 고민됩니다. 아, 뭐, 오래 사귈 여자친구면은 이제 다음 여자친구 생일날에 본인도 가격대 어느 정도 맞는 거를 사주시고, 근데 우리 앞으로 비싼 거는 사지 말자고. 왜냐면은 너나 나나 필요한 거는 각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한 다음에 이게 점점 기념일 때 이렇게 서로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나 좋아하는 마음은 이전에 게이밍 노트북으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생일날에 우리는 오래 만나야 되니까 오래 만나야 되는 만큼 생일이건 기념일이건 우리 그냥 같이 만나서 좋은 시간 갖는 걸로 더 큰 의미를 두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연애 강의 듣고 실천 대기 중인데 확실히 사람이 달라져 보이긴 한가 봐요. 변화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형님 옷이 전투복이 되었습니다. 리섭님 말 듣고 수염 제모랑 눈썹 문신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이참에 눈썹 제모도 하려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수염 제모 아픈가요? 참을만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따끔따끔한 정도예요. 근데 소개팅 어플은 리섭님 말대로 확실히 푸사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램 7점대였다가 푸사만 바꾸고 지금 10점으로 올랐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푸사가 제일 중요하지. 리섭님은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도 회피형이 심해서 그런지 무의식 중에 작은 거짓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요. 글쎄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은 그냥 안 만나요. 그냥 저랑 안 맞는 사람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으려나? 잘 모르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없는데 만나기 귀찮아서 그냥 바쁘다든지 호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잘 모르는데 좀 아는 척 한다든지 아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키워드에 제가 그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막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얘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좀 받았었어가지고 저는 누구를 만나면은 오히려 제 수입을 되게 내려치기를 하고 항상 되게 힘든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는 나보다 일 같은 거라든지 어떤 돈적인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든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혹시나 긁게 될까봐 제가 막 억지로 저도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뭐 진짜 악플 때문에 진짜 막 저 정신과도 다니고 저 정신과 근처도 가본 적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의 나도 힘든 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나도 요즘에 너무 힘들고 조회수도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짓말을 조금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막 제가 막 내가 돈 얘기하면은 막 나한테 돈 빌려달라 그럴까봐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게 조금 싫어가지고 연애 강의 수강생입니다. 강의 보고 예쁜 여친을 사귀었다가 제가 차서 현재 솔로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심 있는 여자분이 저에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고 전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물어보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나는 그 연애하는 동안에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사랑을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아쉬운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생인데 이번에 예쁜 BJ랑 1대1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강의대로 하면 꼬실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원이고 일반인은 잘 만나는 수준입니다. 일반인 잘 만나는 수준이면 일반인 만나는 대로 하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인을 본인이 어떻게 만났느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이면은 일단 예쁜 BJ하고 이제 급여 같은 거를 비비지를 못하거든요. 사실상 BJ가 훨씬 더 많이 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약간 돈 얘기 같은 것들이 나올 때 내가 좀 잘 나가는 직장인이면은 일반 직장인들끼리 만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뭐 벌이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게 말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BJ나 어떤 인플루언서 이런 여자애들이랑 만나면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 벌어요. 직장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 얼마를 상상하든 그 이상을 법니다. 웬만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돈적인 부분에서 그렇다고 막 긁힐 필요도 전혀 없고 왜냐면 그 여자애들은 그게 당연해. 왜냐면 같은 팔로워라고 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안 그래도 그 같은 인플루언서들끼리도 여자가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그 정도급 되면은 남자가 나보다 못 버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짜쳐하지 않아. 여자들이 더 짜쳐하는 거는 그 못 버는 거에 자격지심을 느껴가지고 여자를 억지로 막 내리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쥐뿔도 없애면서 쥐뿔도 있는 척을 한다거나 막 그런 것들에 짜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로 지난기수 27기였죠. 27기 그 영식님이 그래가지고 돈 많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돈적인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딱 느껴지면은 그 부분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는 아예 긁히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저보다 돈 잘 버는 여자면 긁히는데 겉모습만 안 긁힌 척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 자체도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쁜 BJ 여성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BJ라고 하면은 밤낮 같은 것도 많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뭐 바이오 리듬 같은 것도 되게 안 좋을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받을 거고 근데 이 여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케어해 주면은 좋겠다라는 거를 내 수준에서 일단 나한테 확신이 들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 여자여도 나를 만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거든요. 나만큼 이 여자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남자를 찾기가 힘들 거야 이 여자는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자가 돈 많이 버는 거에 긁히지 않거든요. 이사님, 저는 생일 축하 메시지 같은 게 많이 오는 거에 대해 일절 욕심이 없는데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친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으면 좀 생각이 들던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한 사람한테는 기대를 완전히 안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도 축하를 안 하고 저도 안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톡에 그 남들 생일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뜨게 해놨어요. 누구는 축하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것도 조금 그래가지고 저 아무리 친해도 저도 생일 축하한단 말 안 해요. 저도.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다 보니까 나도 남들한테 기대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생일도 남들한테 안 뜨게 해놨어요.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에 그 새끼들도 존나 구라쟁이들이라고 봐. 무슨 막 나는 누가 뭐 생일 축하하고 선물 주고 이런 거 너무 부담돼 막 이런 말로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그 카톡에 생일은 존나 뜨게 해놔 그 사람들. 아니 정말 그게 불편하고 싫으면 나처럼 아예 생일을 안 뜨게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말만 근데 너무 부담돼. 야 이런 거를 왜 주고 그래 해놓고 받아먹을 거 다 넙죽 다 받아 쳐먹어. 이번에 저도 셔츠랑 티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웨딩 촬영 때도 그거 입고 촬영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이닉스 성과급 직원당 평균 1억 이러한 언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1억이 통장에 꽂히는 줄 알더라고요. 통장에 꽂히는 거 아니었어요? 주변에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이 있어봤어야 알지. 리썸님은 20대 연애하실 때 얘랑 절대 결혼 생각이 1도 없는 상태로도 시작하신 적 많나요? 많죠. 근데 이게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여자들은 남자가 이렇다 그러면은 저 개새끼 봐 막 이런 얘기를 존나 많이 해요. 저런 쓰레기 같은 놈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또 존나 웃긴 게 여자들은 반대로 애초에 뭐 연애할 때 뭐 결혼이 필수도 아닌데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쿨하게 말하는 거는 되게 당연하지 요즘 세상에 뭐 결혼은 선택인데 이래. 근데 남자가 결혼 생각 없이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그러면은 존나 개새끼를 만들어. 여자들이 결혼 생각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신여성 멋진 여성이고 남자가 결혼 생각 없이 여자랑 연애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개씹새끼 천하의 씹새끼 조두순 유영철로 만들어버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요즘 여자들도 트렌드가 그거잖아.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들도 그냥 결혼 생각 없어도 그냥 여자 만나도 된다고 봅니다. 연애 강의를 보고 예쁜 여친을 잘 사귀고 있는데도 친구들이랑 만나면 뭔가 연애 이론에 대해 유난히 아는 척하고 싶은 지배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 지배욕을 풀거나 없앨까요? 본인이 정말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연애 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 알게 되면은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안 해도 친구들이 와서 물어볼 거예요. 여자 어떻게 꼬시냐고. 리선님, 가끔 여친 친구들이 저와 여친의 연애를 알게 모르게 방해하거나 저에 대해 그닥 좋게 얘기하진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전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거 갖다가 떠날 여자면은 어쩔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저랑 뭐 결혼한다 그럴 때 주변 친구들이 다 뜯어 말렸다니까요. 요식업 장사 9년 하다가 가게를 접고 프랜차이즈 슈퍼바이저로 취업하고 싶은데 면접 때 어떤 스탠스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회사 면접을 안 봐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이제 면접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사업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병. 사업병이 진짜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진짜로 이게.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 왜냐? 사업병에 한번 걸리신 분들은요, 일단 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 문을 열고 내가 원할 때 문을 닫고 내가 원할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너무 빡센 거를 알아가지고 직장으로 들어가도요 그거를 오래 못 다니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하던 친구들을 이제 몇 번 뽑아왔는데 금방 다 그만둬요. 진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난 절대 사업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상대한테 각인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상대방에서도 이거를 진짜 물어볼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남 밑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겠어요? 라는 식으로 많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이면 열, 다, 저는 더 이상 사업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해놓고 막상 일 시켜보면 한 달도 못 가서 때려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상대한테 그 제대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가 관건 같습니다. 그것만 제대로 상대를 설득하면은 이거는 본인 혼자서 사업을 해봤다는 건 상당히 큰 강점이거든요. 그 주인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직원의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업병에 걸려가지고 아우 씨 그냥 내가 혼자 할 때가 훨씬 나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를 어떻게 확정적으로 상대가 믿게 할지가 이게 관건일 겁니다. 사이가 좋을 땐 잘 맞는데 싸우면 남친은 거리를 두려워하고 저는 그 시간을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먼저 연락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건 확실한데 먼저 연락을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잠깐 거리를 두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가 먼저 할 걸 알아서 굳이 안 하는 건지 자존심 싸움하기 싫은데 그냥 두고 연락 안 하는 게 맞나요? 둘 다인 것 같네요. 본인이 사과하는 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조금 슬펐던 일화 중에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떤 남자가 되게 후회하는 글을 인터넷에 썼었는데 자기 여자친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가 만들어주는 파스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파스타만 만들어주면은 이 여자가 다 풀렸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잘못해도 내가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파스타만 해주면 다 풀리니까 별로 걱정이 없었던 거야. 싸울 때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정말 헤어질 때가 왔어. 헤어질 때가 왔더니 내가 파스타를 해줬는데 이 여자친구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알았대요, 이 남자가. 아, 이 여자친구는 파스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과하는 거를 받아주기 위해서 파스타를 좋아하는 척을 했었던 거구나. 내가 파스타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헤어질 때가 돼서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이제 헤어질 때쯤에 아시게 되겠죠. 아, 이 여자가 원래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를 했었던 건데 그때 돼서 후회하겠죠 뭐. 형 27기 정숙 형이 극찬했는데 난 아무리 봐도 이 남자 저 남자한테 흘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제 이미지 깎아먹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님? 그러니까 저도 후반부에 좀 이제 생각이 좀 바뀌기는 했어요. 근데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리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말하는 거 핵심은 뭐냐면요. 27기 정숙이든지 아니면 뭐 22기 뭐 영숙이었나? 그리고 뭐 24기 옥순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남자가 나한테 접근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여자보다 나는 그렇게 적극적인 여자들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여우 같은 여자들이 나중에 그 시집도 잘 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남자들은 또 그런 걸 보고 퐁퐁이네 뭐네 하겠지만 근데 그 여자들은 막상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남자를 좀 많이 만나보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도 알고 그리고 남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인지도 알고 해가지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전 답답한 걸 더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여우보다 곰이 더 싫다 그러잖아 제가. 곰 같은 여자애들 이제 뭐 연애 상담 같은 거 해주면 속이 터져요. 뭐 시켜도 시킨 대로 하지도 않고 무슨 뭐 맨날 남자한테 차여서 울기만 하고 나는 내 딸이 그렇게 잘하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남자들을 다 후려서 남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게 낫지. 나는 내 딸 눈에 피눈물 나는 거는 싫거든. 그냥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당연히 남자 눈에서도 피눈물 안 나게 하는 여자가 가장 베스트죠. 근데 굳이 고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본인이 능동적으로 연애하고 이런 여자가 좋다는 겁니다. 저는. 리서평님 억강 티셔츠 입고 홍대 폭 가서 놀았는데 연애강에서 형이 하란 대로 했더니 이쁜 여자애랑 같이 놀게 됐습니다. 심지어 여자 쪽에서 먼저 인스타 아이디 달라고 하더라고요. 모쏠 탈출할 때까지 열심히 시도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주 나날이 일치월장하고 계시네요. 169, 72입니다. 셔츠 사려고 하는데 0사이즈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1사이즈를 살까요? 169가 딱 애매한 키네요. 본인이 되게 박시하게도 입는다고 하면은 1사이즈 입어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큰 거는 싫다면은 0사이즈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버핏 셔츠를 안 입어보신 분들은 1사이즈가 원래는 괜찮으신 분들도 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0사이즈 기준은 170 이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1사이즈는 피팅을 거의 제가 하죠. 제가 이제 175랑 저희 같이 피팅하는 그 협력사 직원분은 이제 173 정도 돼요. 그래서 173, 175가 계속 번갈아가 입어보면서 뭐 팔이 이거는 너무 길어도 너무 긴데 아무리 오버핏이어도 너무 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팅을 하고요.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85 정도 되시는 분께서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0 사이즈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게 165에서 167 정도 이 정도 보고 있어요.
이번 겨울 한남피플 롱코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코트 3종류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코트가 2종류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는 패딩 코트로 나와요. 패딩 코트에 그 구스다운 넣어가지고 진짜 졸라 따뜻하게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패딩 코트는 아직 이제 샘플 단계기는 한데, 패딩 코트를 아예 안 입어본 남성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패딩 코트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입어보면은 이게 확실히 체형 커버도 잘 되고. 패딩 코트 지금 샘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 근데 완성된 건 아니고 언제든지 좀 수정은 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게 지금 구스다운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엄청 따뜻하긴 하거든요 진짜. 지금 입으면은 너무 덥기는 한데 한번 입어볼까? 잠깐만요. 이게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수정될 건 수정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더블 버튼으로 해가지고 기장감도 지금 아직도 조금 수정을 보고 있고, 이것도 어깨 깡패로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 조금 많이 수정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패딩 코트 이 정도로 보고 있고, 그 항공 점퍼는 거의 완성이 돼 있고, 거의 완성. 패딩 코트와 롱 패딩은 뭐가 다른 건가요? 롱 패딩은 대놓고 너무 캐주얼이잖아요. 그러니까 롱 패딩을 입고 결혼식에 가는 거는 조금 이제 무례잖아요. 실내고. 근데 패딩 코트를 입고서는 이제 남들 결혼식도 갈 수가 있죠. 안에다가 이제 셔츠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어드 하기도 좋고. 근데 니트도 출시 계획이 있죠 당연히. 니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니트가 어깨 깡패 만들기 제일 좋은 아이템이긴 하잖아요. 셔츠 남친 바로 입혔는데 레알 오우 야임. 감사합니다. 이런 셔츠 원한 거였다 난. 역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이 남자 새끼들이 맨날 나한테 무슨 뭐 리섬님 뭐 그런 셔츠 남친 룩 지긋지긋해요 막 이러면서 악플 다는 애들이 있어. 저딴 남친 룩 지긋지긋하다 막 언제적 그 남친 룩이냐 하면서 하는데, 아니 여자들은 오히려 자기 남자친구한테 사준다고, 자기 남자친구 남편한테 사준다고. 근데 한남 새끼들이 연애도 못하는 한남 새끼들이 여자들은 저런 거 안 좋아함 크크 이지랄하면서 댓글 달고 있으면 내 존나 빡친다니까 진짜로. 셔츠 진짜 예쁨. 살면서 본 핏 중 레전드. 저도 남친 주려고 더 주문했어요. 그니까 여자들이 저렇게 예쁘다고 하는데 왜 한남 새끼들이 안 예쁘다고 지랄들이시냐고요 제발. 진짜.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